이제 우리 교재 48페이지 아래쪽에 8페이지 아래쪽에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봅시다. 일단 당좌예금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책도 그렇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입력을 할 때에 현금이라고 먼저 쓰고 당좌예금 쓰고 그 다음 보통예금이라고 썼죠. 그 말은 당좌예금이 보통예금보다 현금화가 더 빠르다는 거네. 그죠? 당좌예금은 우리 그 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좌거래 구자를 쓰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인터넷 통장 같은 느낌처럼 있는 거지 통장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보통 예금은 통장이 있고 그 거래 내역을 찍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 당좌 거래라는 걸 우리가 이 기업들이 하는데 자 얘는 지금 당좌 예금이라는 걸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하는 거하고 하나는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당좌 구자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당좌 수표라는 게 이제 우리 당좌 거래를 하는 제일 큰 목적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표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어떤 수표를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자기합 수표를 수표라고 하죠. 이건 우리 개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수표라고 하면 이거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수표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은 당좌 수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기합 수표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은행이라는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그럼 다른 회사가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고 이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발행할 수도 있는 수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그냥 수표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당좌 수표 제도도 내가 발행을 했죠. 그럼 발행한 사람의 통장에서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은행 가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물건을 사러 가요. 그럼 물건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거야. 원재료가. 그럼 그걸 내가 이체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이체해 주는 게 아니라 수표를 그냥 바로 적어서 주면 그 사람 받은 사람이 알아서 내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그런 제도가 이 당좌 수표 제도인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이 제도를 편리하게 잘 쓰고 현금화가 더 빠르겠죠. 또 당좌예금에서 현금 찾는 방법이 이건 조금 웃긴 방법인데 통장 없다 그랬잖아. 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근데 당좌예금에서 돈을 찾으려 그러면 이제 이체하는 거 말고 현금으로 돈 찾으려면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수표를 쓰고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돈 찾아서 나한테 현금으로 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현금 인출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게 우리 수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물건 사면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20만 원짜리 물건을 발행을 했어요. 샀어요. 그런데 내 당좌예금 구자에 100만 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표를 120만 원짜리를 발행했으면 그럼 상대방은 그 수표를 가지고 와서 제 당좌예금 구자에서 120만 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은행은 내 구자에 있는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 거절을 할 거예요. 그 지급 거절을 하면 이제 우리 수표는 부도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겨우 20만 원 때문에 금융 부도가 나게 되겠죠. 뭐 금융 부도는 큰 건 아니에요. 뭐 금방 회복시키는 건데 그럼 그 금융 부도가 나는 거 20만 원 때문인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처럼
잔액이 부족하면 일단 120만 원 지급하고 내 당좌예금 구자에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이자가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당좌 차월 제도예요. 당차월.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의 차자는 앞으로 계정 과목이나 회계 이야기를 하면서 차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뭔가를 빌릴 때에 임차하다, 차입하다 이런 표현 쓰죠. 이건 빌리다 할 때의 차자예요. 빌리다 할 때의 차자예요. 그럼 얘는 당좌 계좌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으로 하는 제도를 당좌 차월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거래 상대방은 무조건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겠죠. 설마 내가 100만 원짜리 발행해 줬는데 처음 보는 수표라고 신기하다고 집에 갑오로 가지고 있을 일은 없어요. 은행 가서 그냥 당좌예금에서 돈을 빼가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수표 발행한 거나 당좌예금에서 이체를 해준 거나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냥 이체 주기 귀찮아서 수표 발행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이제 분개를 하면서 볼 건데 자, 예제를 가지고 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당좌 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해요. 100만 원을. 자, 우리 당좌 예금 거래를 처음 한다고 보고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었다고 볼게요. 1000만 원이 있었다고. 자, 그럼 자, 지금 예를 드는데 자, 이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장부에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당좌 예금 거래는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한다라고 보면 자, 이제 우리 분개라는 걸 이제 조금씩 할 거예요. 자, 보시면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당좌 예금에는 돈이 들어오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제가 분개할 때 나가는 건 오른쪽 대변에 들어오는 건 왼쪽 차변에 쓰라 그랬죠. 그럼 나가는 거는 돈이 빠져나가는 건 보통 예금이고 돈이 들어오는 건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분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당좌 예금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쓰면 분개는 끝이에요. 분개 별로 안 어렵죠?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 보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자, 우리의 장부에는 자, 얘가 장부라고 봤을 때 그럼 보통 예금은 이제 100만 원 이체했으니까 잔액이 900만 원으로 줄었겠죠. 그럼 내 장부에도 지금 내가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 썼기 때문에 이 보통 예금의 장부의 잔액이 얘가 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왜 900만 원 줄었냐면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장부의 대변에 보통 예금이다라고 100만 원 썼잖아요. 돈이 나갔다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썼죠. 이렇게 쓰면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원리예요. 그럼 1000만 원 있던 게 이렇게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면 이 1000만 원이 이제 900만 원으로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나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내 장부에 당좌 예금
금액 10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체를 하기 전에 금액이 이체하기 전에 금액이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었고 이체한 후에는 보통 예금에는 900만 원이 있지만 당좌 예금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이체하기 전과 이체한 후에 내 재산에 변화가 있나요? 내 돈 1000만 원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환 거래라고 해요. 교환 거래. 회계상 거래는 맞고 그리고 실제 내 보통 예금 통장 잔액과 내 장부의 잔액은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럼 당좌 예금 구자의 실제 잔액하고 내 장부의 잔액도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을 변동시킨 거예요. 100만 원 이체했으니까 9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된 건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900만 원이 된 거예요. 반대쪽에 쓰면 금액이 줄어들 거거든. 같은 쪽에 쓰면 더해질 거고. 자, 이게 우리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자, 원재료라는 걸 사면서 수표를 발행한다 볼게요. 원재료 70만 원치를 구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냥 수표다라고 시험 문제든 나오게 되면 이 수표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당좌 수표라고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원재료 70만 원치 사면서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자, 내 입장에서는 원재료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샀으니까. 그럼 원재료는 나한테 차변에 원재료라고 쓸 거고 얘가 70만 원치를 샀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수표 발행하게 되면 내 당좌 예금에서 70만 원을 빼가겠죠. 그죠? 내가 수표 발행했으니까 내가 발행한 거니까. 그럼 내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난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나가는 게 당좌 예금이네요. 그래서 수표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당좌 예금에서 이체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표 발행한 거하고 하다하고 당좌 예금에서 이체하여 주다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간 건 똑같잖아.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체해 주냐 걔가 돈을 찾아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이체해 줬다면 대변에 당좌 예금 쓴 것처럼 얘도 이렇게 당좌 예금이다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하면 자, 분개하기 전에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는 그럼 얼마가 남죠? 100만 원 있었는데 70만 원치 찾아가면 30만 원 남겠죠. 그럼 우리 장부에도 30만 원 남아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니까 내가 대변에 70만 원이라 썼으니까 100만 원 적혀 있던 애가 30만 원 70만 원 줄어서 30만 원이다 이렇게 얘도 적혀 있겠죠. 그죠? 자, 이거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예로 자, 우리 회사가 비품을 사는데 비품 70만 원을 구입하면서 죄송해요. 자, 비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비품 70만 원짜리를
매각 판매하고 우리가 타사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했어요. 이번엔 비품 70만 원짜리를 팔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제가 당좌 수표라고 했어요. 당좌 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품이라는 이 물건을 내 거를 팔았으니까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워주려면 우리는 나갔으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이니까 비품은 대변에 써야겠네. 70만 원짜리가 나갔다. 그죠? 그럼 차변에 얘 나가고 뭐 들어왔나라고 볼 건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네요. 자, 다른 사람이 수표 발행한 거는 내가 돈 찾아가면 되는 건데 내 당좌 예금 구자하고 상관 있나요? 내가 당좌 예금에 입금시켜야 그 잔액이 바뀌지. 그냥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는 내가 찾으면 나한테는 자기압 수표든 뭐든 은행 가서 찾으면 현금 내는 현금이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내 입장에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자기압 수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은행 가서 현금 찾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계정 과목을 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자, 그런데 똑같이 비품 70만 원짜리를 또 파는데 우리 당사 발행 수표를 수취한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수표라고 써도 당사 수표인지 알겠죠? 우리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번에 비품을 줬으니까 대변에 비품 나간 거니까 비품이 나갈 건데 그럼 차변에 수표를 받았는데 봤더니 내가 발행한 수표인 거예요. 내가 발행한 수표가 왔다는 건 이런 상황이겠죠. 내가 물건 사면서 수표 발행했는데 이 70만 원짜리 수표가 걔가 아직 은행 안 가고 돈 안 찾아가고 나한테 돌려준 거죠. 상황 이해가시나요? 그러기 아닌 이상 내가 발행한 적이 없는 게 나한테 들어올 수는 없잖아. 내가 발행했던 과거의 수표가 돌아왔다는 건 아직 은행에 가서 돈을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상황 이해가시죠? 그럼 나한테 수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은행 가서 돈 안 찾는 이상은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일은 없어지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수표 발행했을 때 70만 원짜리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에 100만 원 있는데 70만 원 빠져나갈 거라고 30만 원으로 맞춰뒀잖아. 그런데 이 수표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이제 70만 원이 빠져나갈 일이 있나요? 빠져나간 적도 없고 빠져나갈 일도 없어진 거죠. 그러면 당좌 예금 잔액은 그대로 1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내 장부도 100만 원이다라고 맞춰줘야 되겠죠. 다시 이해가시나요? 왜 100만 원 맞춰야 되는지. 왜냐면 발행했을 때 찾아갈 줄 알고 줄였더니만 안 찾아갔잖아. 그리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그럼 나는 지금 당좌 예금 잔액이 실제 100만 원이고 나갈 일도 없으니까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럼 이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우리의 방법은 같은 쪽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고 같은 쪽에 쓰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차변 왼쪽 자리에 여기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70만 원을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수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고 쓰고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고 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발행한 수표만 내 당좌 예금 구자의 잔액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내 당좌 예금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통화 대용 증권 볼 때 앞에 현금 할 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도 현금이라고 한다라고 봤잖아요. 우리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죠? 이 앞시가 마지막에 얘 이야기하고 저도 적었었잖아요. 이게 현금이라고 했었죠. 이걸 현금이라고 쓴 이유가 내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그 누가 발행한 거든 은행이 발행했든 개인이 발행했든 다른 회사가 발행했든 나한테는 현금이에요. 현금. 그런데 우리가 발행한 이 수표만 내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자 이 부분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49페이지에 이 네오박스 있죠. 자 이걸 보시고 자 제가 정리를 똑같이 그거 보세요. 다 보면 자 이제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면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하고 당사를 당점이라고 해요. 또 우리 다른 회사를 우리는 타회사 다른 회사 이상하죠. 타회사를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 혹은 타사라고도 하고 이걸 동점이라고 해요. 동점. 그럼 용어에서 당점 발행 수표라고 하는 건 우리 당사 발행 수표를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우리가 발행한 이 당점 발행 수표는 우리가 발행을 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쓸 거고 우리가 발행한 이 수표를 수취받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가 발행한 동점 발행 수표는 이걸 타사 발행 당좌 수표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이 수표를 우리가 수취를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할 거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타인에게 지급을 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우리 당점 발행 수표, 동점 발행 수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책에 쓴 거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형식이 있는 게 이 책 저자인 김혜숙 씨하고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내가 발행하면 주면 대변, 받으면 차변 어떤 거든 수취 받았으니까 차변, 지급 줬으니까 대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행을 하면 줬든 받았든 당좌 예금이고 다른 사람이 발행을 하면 받았던 줬든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했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는 거고 차변 대변 쓰는 거는 줬다 받았다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줬든 받았든 당좌 예금 쓰더라.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닌 모든 수표는
줬든 받았든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받았을 때 현금 적어줬으니까 나도 은행 안 가고 물건 사면서 딴 사람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도 현금 줬다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그거 준다고 해서 내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일 없거든.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 가지고 있다가 주면 그냥 걔가 나갔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당좌 예금 당좌 수표 중요해요. 오늘 수업 중에는 얘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수많은 돈을 주고받고 할 거고 여러 수단으로, 그리고 외상도 수많이 하게 할 건데 그 돈 주고받는 수단 중에서 동전 발행 수표로 수취했다, 당전 발행 수표로 수취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동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거 아니네, 현금. 당전 발행이면 내가 발행한 거네, 당좌 예금.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서,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수표 발행했다고 나오면 당좌 예금에서 돈 빼가겠네요,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쓸 거고, 근데 동전 발행 수표로 지급했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당좌 예금은 상관없네요, 현금이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네요, 현금 나갔네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더 볼게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자, 지금 우리 회사 장부 잔액이 그대로 100만 원이 당좌 예금이 100만 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또 원재료를 사요. 이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그래서 원재료, 죄송해요.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이렇게 만약에 썼어요. 그럼 나는 원재료를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내가 산 거는 차변 왼쪽에 원재료를 쓰고,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다 7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분계를 이렇게 하면 내 장부에는 이제 100만 원이 아니고 다시 얘가 3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워지고 3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요. 원재료 50만 원치를 구입하면서 수표 발행하다. 그럼 내가 똑같이 차변에 원재료 50만 원 샀으니까 나한테 들어온 거는 차변에 쓰고, 그리고 대변에 나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당좌 예금에는 잔액이 얼마가 되죠? 얘는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잖아. 3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짜리 수표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나는 20만 원 없어가지고 부도 나겠네.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을 해두는 거예요. 일단 돈 지급하고 마이너스 해달라고. 당좌 차월이 마이너스 통장 성격이다라고 했죠. 그럼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해주고 그럼 이대로 써버리면 내 장부에는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지금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제 30만 원이 이제 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는 혹은 뭐 보통 예금인데 보면 통장에는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겠지만 우리가 회계 장부에는 음수 마이너스를 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 또 문제가 발생하네. 장부에 마이너스라고 쓰면 안 된대. 그럼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내 통장에 잔액이 30만 원 있었죠. 그럼 30만 원을 상대방한테 준 거고 나머지 20만 원은 빚내서 준 거죠. 그죠? 그걸 다시 말하면 당좌예금 잔액은 0원이고 대출금 20만 원인 거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우리는 금액을 당좌예금 잔액이 0원이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얘를.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자, 우리는 분계를 원재료 50만 원치 사고 당좌 예금에 30만 원만 대변에 써주면 이렇게 0원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는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20만 원 차이가 나네. 그죠? 이거 방금 우리 말했잖아. 대출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용어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뭔가 돈을 빌리면 죄송해요. 빌려주면 대여금 그리고 빌려오면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유동은 단기라는 수식어를 쓸 거고 비유동은 장기라는 수식어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인데 내년에 만기면 단기 대여금, 내후년에 만기면 장기 대여금.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인데 내년이 만기면 단기 차입금, 내후년이 만기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계정 과목이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예요. 계정 과목 조합은 단순하죠. 그럼 지금 얘는 돈 빌려온 거잖아. 그죠? 20만 원은 마이너스 된 만큼은 은행이 빌린 거죠. 그럼 차입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라고 할 건데 그럼 장기냐 단기냐? 자, 당좌 차월 계약은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매년 갱신 계약이면 얘는 장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얘를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에는 당좌예금에 30만 원을 줄여서 0원을 만들었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장부에 썼으니까 내 장부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다. 금액 20만 원이 이렇게 생겨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래 판료소를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PC 부채가 대변 쪽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거래 판료소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상황 가지고 원재료 샀어. 차변에 원재료 쓰고 대변에 돈 나가. 모질한 건 빌린 거야 라고 쓰면 컴퓨터는 알아서 이 분계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당좌 차월 제도예요. 자, 그럼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자, 당좌 차월을 이계정제라고 썼는데 옛날 사람도 아닌데 저번 나이 많아요. 해숙 씨가. 근데 과거 옛날에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 이걸 결산 기말인 12월 31일 날 얘 이름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했었어요. 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심플하고 쓸데없는 작업은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얘를 변화시키죠. 그러면서 이제는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기 차입금이라 써래. 왜 혼자서 장부에서 당좌 차입을 썼다가 기말에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는 대체한다는 건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행동 하지 말고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쓰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로 단기 차입금이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는데 그걸 쓰고 싶으면 그 계정 과목 써라고 문제에 적어줘야 돼요. 아니면 저걸 안 쓰고 답이 많아져요. 그럼 지금 우리 장부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 장부를 보면 보통 예금에 900만 원이나 있는데 쓸데없이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얘 때문에 20만 원 빌려서 이자 내고 있는 건 바보짓이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다시 또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할게요. 지금 또 이제 여기에서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 구자로 100만 원 이체를 해요.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100만 원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는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간다라고 써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 대변에 써주면 내 장부에 있는 보통 예금은 이제 잔액이 8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100만 원 이체했으니까. 그럼 우리 당좌 예금의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당좌 예금의 잔액은 100만 원을 이체했어요. 당좌 예금으로.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 있었으니까 80만 원 되겠죠. 그죠? 왜 80만 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왜 잔액이 마이너스 20이었는데 100 들어오면 80 되겠지. 그럼 내 구자에 80이면 내 장부도 8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를 80만 원으로 만들려면 나는 차변에다가 당좌 예금을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라고 써줘야지. 100만 원 쓰면은 잔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돼서 내 당좌 예금 구자랑 잔액이 안 맞잖아. 잔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또 얘가 20만 원이 차이가 나네. 이 20만 원은 뭐 한 거죠? 제가 앞에 마이너스 20 되는 걸 돈 빌렸다고 했잖아. 빚이라고. 근데 그 20만 원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빚 갚은 거죠.
20만 원 갚은 거잖아. 그 2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20 사라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얘 빌려올 때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20만 원 적었었죠. 이제 얘가 이제 갚았으니까 반대쪽으로 와서 지워지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다라고.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장부에 이제 내 장부에 단기 차입금이란 애는 있었던 걸 반대쪽에 썼기 때문에 지워지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썼으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분개했던 걸 방금 생각을 해보면 늘리고 싶으면 자기 자리 쪽에 쓰고 줄이고 싶으면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근데 줄이고 싶으면 반대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지우고 싶으면 완전히 전부 다 전액을 반대쪽에 써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산 자리는 차변이죠. 그래서 당좌예금에 돈 들어오면 계속 차변에다 당좌예금이라 쓰면 그 금액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반대쪽인 대변에 써서 당좌예금을 줄인 거예요. 그럼 우리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방금 빚이처럼 생겼을 때 대변에 써서 빚이다라고 썼다가 자기 자리에 쓰면 하나도 없었으니까 20만 원 늘어났겠죠? 계속 수표 발행했으면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갔을 거예요. 그럼 대변에 당기 차입금 계속 늘어났다가 그랬다가 얘를 없애버리니까 지우려고 차변으로 온 거예요. 얘가 없으니까 지우려고 차변에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분계 원리는 우리 장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니까 이 금액을 증가시키려면 자기 자리인 차변에 쓰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왼쪽에 쓰자라고 한 거고, 얘가 나가면 대변 오른쪽에다가 써서 금액을 장부상의 금액을 줄여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응용해서 빚이 늘어나면 대변에 써서 빚을 늘려줄 거고,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빚이 줄어들면 차변에 써서 이 빚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분계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계 원리는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뭐 내일부터 뭐를 계속 할 거고, 첫 시작인 거고, 지금 오늘은 중요한 개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좌 예금이 우리가 수표 발행하면 우리가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혹시 이따 뭐 시간 나시면 컴퓨터로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사업실적인가 사업개요인가에 봤을 때 우리 통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통화대응증권이나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 가계수표든 자기야수표든 당좌수표든 어음이든 전부 다 견본이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럼 그 앞면 뒷면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계속 수표하고 어음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내일 어음도 이야기 많이 할 건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고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면 제가 뭐 설명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작겠죠. 그래서 우리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이라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뭐 직접 본 적이 있고 뭐라고 적혀있는지 기억나시는 분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다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면 한 번 정도 좀 보시면 내일 또 수업할 때에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니까 그걸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우리